브릿지하고 현진이 브릿지. 어디서 써? 지나면 초콜릿 볶음. 수가 한번 불러봅시다. 강다현, 강경지. 네. 축구 안 좋아해? 허유기, 민성이, 뻐모, 네. 희만이, 김지용, 띠스, 나이수, 서인, 현민, 은용이, 예. 지호, 성원이, 진구, 현우. 네. 학원에 현우쌤이 있어. 엑스칼리버의 주인. 아직 없었지. 아주머니 지원이, 우리 누나니. 네. 기가 막히네. 아까 체크 안 하고 들어왔구나. 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안 했어. 할 뻔했어요. 할 뻔했어요. 어제 하나 줬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제 와서 깜짝 놀랐고 너무 귀찮아. 책 혹시 안 갖고 온 사람? 우산이요. 지호 너 왜 안 갖고 와? 이거들도 그렇고. 일단 합격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내신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예, 진짜 열심히 해서 반드시 32등 안에 들어야지 3학년 때 쓸쓸하게 3학년 교실에서 공부를 안 하게 되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기존에 수업 들었던 사람은 선생님이 전에 전달해 드렸는데 보통 이제 진과에서는 물리를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물리를 이렇게 나가는데, 자, 1학기 때는 물리 1이 나가요. 1이 나가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오리엔테이션 때까지 가봐야 되거든.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볼 때 물리 1이 1학기 때 진행되는데 통합과학에 포함돼서 나갈 거야. 그래서 시수도 적고 해서 책을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이 빠질 거야. 진과에서는 전통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2학년 때 배우게 돼요, 좀 깊게.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고, 빠지는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좀씩 있을 거야. 반도체 쪽도 많이 다루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 주시고, 자, 시험 문제 스타일은 5문제가 나오는데 오지선다형이야. 오지선다형인데 이런 특성이 생겨요. 통합과학의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지구과학하고 물리를 통합과학이랑 같이 묶어버려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시간의 싸움이 될 거야. 어떤 시간의 싸움? 지구과학을 다 하면 물리 풀 시간이 하나도 없고, 물리 다 풀면 지구과학 풀 시간이 없어. 그래서 1학기 때 상위 점수로 채택하는 들어가는 비법 중에 하나가 물리든 지구과학이든 확실하게 먼저 하나를 써라. 통합과학에서는 물리 잘하는 얘기 거의 안 해. 점수가 합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써라. 쓰고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과목을 최대한 많이 해라. 그게 내신 잘 받는 비결이야, 1학기 때.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물리2가 나갑니다. 물리2가 나가는데 물리2도 다는 안 나가고 원에서 배웠던 부분은 많이 생략하고 나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물리가 단독 과목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야. 그래서 열문항이 나오고, 진과학은 뭐 얘기 들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소수령 문제인데 열문항이 딱 10개냐? 3개가 다 달려있죠.
세기가 달린 열 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고급 물리가 나가게 돼. 고급 물리 앞에 부분인데 보통 역학 파트는 이제 고급 물리라는 책을 배우게 받게 될 거야 학교에서. 그 파트는 보통 연력학까지. 그리고 뒤쪽 부분은 1학기 때 보통 전자기 부분 정도까지 끝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나머지 고급 물리를 다 하게 되고, 장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진학이 3학년 반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3학년 물리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반 물리학을 나가는데 학습 부담을 좀 줄 거야. 1학기 때 다 배웠던 것, 1학년 때 다 배웠던 것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2학기 때 다 배웠던 거를 대학물리 형태로 배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3학년 절대 나누면 안 되죠. 참고로 인과학은 3학년 반 절대 없습니다. 다 조절조진하거든. 장문에서 전통적으로 인과학이 보통 한 1학년 때 10여 명이 있거든. 많으면 13, 4명까지 가는데 얘네들이 거의 다 조절조진하기 때문에 2학년 1학기까지만 수업이 진행돼지고 그 다음에 수업이 없을 거야. 근데 너네들도 장문의 전통 만들어야지. 2학년 2학기 때 면접자정 준비하는 거, 심층면접 준비하는 거가 바뀌어야 되겠죠.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수업을 지켜볼 건데 수업은 매시간 녹화를 할 거예요. 녹화해갖고 복습이 필요하거나 또는 수업을 결시해서 수업을 찾아봐야 되시는 분은 어디로 가라고? 물표TV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보시면은 날짜 그냥 특별히 수업 제목은 안 적혀 있는데 자기가 빠진 날짜 보면 2개 내지 3개가, 너네 이제 보통 3개야, 4개가 들어와 있을 거야. 오늘 같은 날 3개 될 텐데 4개 파일 중에 3번째 거 누르면은 아마 대부분 너네 수업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걸 찾아서 보세요. 특별히 안 보내주더라도. 어디 보라고? 물표TV. 유튜브에 있어요. 자, 현재 구독자 수 28명. 한 명서. 뭐라고? 저예요, 한 명. 많아? 구독자 수 들어봐. 현민이. 네? 조회수가 부족하더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맨 앞에 힘과 운동이라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힘과 운동에서 정속도 운동 정도까지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이라 가볍게 나갑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자, 물체가 운동한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운동한다라고 할 수 있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물체가 운동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정해준 어떻게 할 수 있어?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가 달라지는 자, 얘는 시간에 따른 위치가 변화될 때 그때 물체가 운동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위치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물체 위치 표현이 중요하다. 자,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서인아, 뭐가 있지? 뭐가 필요해? 3가지 요소가 필요해. 모르면 바보. 기준점. 또 몰라? 이 3가지가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물리 원을 다루는 동안에 대부분의 운동은 직선상의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직선상의 운동의 경우에는 수직선을 그려주시고요. 수직선을 그려주시고 원점의 위치가 있고 그리고 일정한 간격마다 거리를 표시해 주면 되고. 자, 여기는 1, 2, 3, 4, 5 해놓고 자, 얘는 미터라고 표현해요. 자, 원점보다 뒤쪽 왼쪽은 뭐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수직선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때 물체가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할게요. 이 위치는 어떻게 표현하지? 표점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을 생략해. 수직선 사용할 때는
하지만 원점이 필요할 때는 누구로부터 라는 표현을 써줘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자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3m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 여기서 부호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방향을 해준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쪽에 Q점이 있대. Q점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마이너스 1m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직선상의 운동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에요. 자, 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평면상의 운동에서의 특성을 볼 필요가 있어. 자, 평면상의 운동을 할 경우에는 얘는 XY 좌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XY 좌표를 이용하는데 X방향, Y방향이라고 하고 이 위치를 P점의 위치라고 합니다. 이 P점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까? 잘 알다시피 이 P점으로부터 X축상에 수선 내려서 해당되는 좌표, 또 Y축상에 수선을 내려서 자 해당되는 좌표를 써서 얘를 X, Y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이 X, Y를 갖고 거리와 방향을 다 알 수 있냐고요? 예. 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지? 원점 5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거리 되겠지?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값이 되게. 방향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방향은 보통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그거의 탄젠트 값이야. 탄젠트 X는 탄젠트 X는 X분의 Y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이 P점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얼과 세타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우리 보통 평면 직교좌표라는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보통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얼과 세타를 이용하는 방법은 평면 극좌표라는 좌표가 있어요. 그래서 평면 극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인데, 이 얼과 세타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얼과 세타를 이용해서 좌표값을 변환시켜 줄 수 있거든. x값은 어떻게? 얼 코사인 세타. y값은 얼마? 얼 사인 세타로 표현해서 전체의 위치, 거리, 방향 등을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평면 좌표의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변위라는 걸 하기 전에 제목을 바꿔서 뒤쪽에 나올 얘기와 짬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자. 이동거리와 변위를 한번 볼게요. 이동거리와 변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죠? 물체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 모두 합한 거리다. 자, 이렇게 합해진 거리를 이동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A점이 있어요. A점에서 어디까지 가고 싶어? B점까지 가고 싶어요.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자, 예를 들어 여기에 큰 호수가 있다면 호수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겠지. 또 반대쪽으로 또 가는 방법이 있겠지. 배를 타고 직접 가는 경우도 있겠지. 자, 이때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모두 거리를 합해보면 이 거리 합이 모두 어떻게 되지? 다 달라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동하는 그 경로에 따라서 이동 거리는 다 우연히 같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 경로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자. 자, 한편 이거에 대해서 변위라는 것은 변위는 자 위치의 변화야. 자,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displacement라고 하지. moment라는 것은 명사형이고, 플레스는 뭐야?
장소. 디스는 어파트. 떨어져 있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두 장소의 위치의 변화를 변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변이라는 녀석을 살펴보는데 얘는 운동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루는 직선거리와 방향이 되는. 자, 그렇다면 앞선 그림에서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모두 다 변이가 어때? 같게 나타나고 이때 우리는 여기에 화살표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주게 된다. 오케이? 이 값을 뭐라고 부른다? 변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동거리와 변이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동거리와 변이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방향. 방향을 가진다. 네. 방향으로. 가진다. 그렇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원혁이가 이걸 이해하고 있어 이제. 자, 이동거리는 오로지 크기만을 갖고 있고요. 변이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언급했네요. 자, 그래서 크기만 갖는 물리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량이라고 해요. 반면에 변이라는 것은 벡터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칼라와 벡터는 우리 목요일날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는 이거를 사전입교 기간에 가르치는데 진과는 여태까지 거의 안 했거든. 근데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물리를 풀려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드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의 이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차이가 나는데 거리와 방향이 있다 없다를 예를 드는데 그 차이를 문제를 갖고 예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A점이 있고요. 엄청 유명합니다. B점이 있고 이쪽에 C점이 있대. 물체는 A에서 B까지 동쪽을 향해서 40m를 이동했고 B에서 C쪽으로 북쪽을 향해서 30m만큼 이동했다라고 해요. 이때 이 물체가 A에서 B를 경유해서 C까지 진행해 왔다면 이때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죠? 자, 이때 이동거리는 전체 70m가 되죠. 거리를 따라 한 거리가. 네. 자, 한편 변위라는 것은 얼마가 되버리죠? 52. 변위는 A점에서 C점까지 화살표를 직접 보냈을 때 이 값이 되지. 따라서 3대 4대 5. 얘는 얼마? 50m인데 방향이 있어. 어디에서? A에서 C방향 또는 북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이게 특수각이라는 걸 하나 알려줄게. 얘는 이때 각도가 얼마냐면 37도야. 이때 각도는 53도거든. 문제에서 53도, 37도 나오면 얘는 특수각이야. 3대 4대 5의 비를 갖는 특수각 삼각형이다. 수학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특수각이지. 사인 37도 배운 적 있니? 사인 37도 얼마? 5분의 3이야. 코사인 37도 5분의 4. 특수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 45도, 60도 체계를 뛰어넘는 더 엄청난 특수각이지. 막 0.602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0.6으로 딱 나오는 거. 6020 유 숫자가 어디까지 보고 싶어? 되게 정확하게 딱 37
각도가 되면 이제 정확하게 3, 4, 5예요. 정확하게. 그 정도면 정확한 거야. 그래요? 그 정도면 정확한 거야. 뭘 얼마큼 정확하게 보셔? 예준이 거의 경서를 뛰어넘는 놈인데. 원효가 내 이런 거 제일 싫어하지. 쫙 이거예요. 그럼 내가 되게 싫어하지. 야 선생님 대충 사는 사람인데. 상당히 피곤한 녀석이에요. 예준아, 내가 면접 대비할 때 뭐라고 했지? 면접 대비할 때 2단계 면접 준비할 때 내가 뭐라고 했니? 정혜준, 네. 너 챌린지 하지 마. 얘기했어 안 했어? 장난치는 안 하지. 잘난 체해 면접할 때 말투가 왠지 재수없잖아. 왜? 뭐 대답이 아니고 누굴 가르치는 말투잖아. 그건 맞죠. 이해가 됐어요.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재수없다는 거죠. 경속적인데.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물체가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직선상에서 놓는 경우가 많아. 자, 이쪽으로 쭉 이동하는데 이렇게 보자. 원점이 있었어. 얘가 처음 위치라고 하자. T가 처음이네. 근데 물체의 위치는 6m 위치에 있었다라고 해요. 6m 위치에 있었대. 자, 한편 중간일 때 측정해봤어. 자, T가 중간에서의 위치를 측정해봤더니 얘가 얼마? 18m만큼이 되는데. 자, 그리고 다시 중간에서 끝날 때, 끝에서 끝난 거에 끝 시간이야. 끝점일 때 얘가 12m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렇다면 물체 운동 경로가 T수 또 시작했다. 왜 자꾸 도엽이 똥구녕 보고 있어? 언제요? 지금 좀 전에. 아니요? 양칸로. 야, 보는 것만 봐도 냄새 날 것 같지 않아? 안 봤어요. 그게 시선 방향이 도엽이 똥구녕이 있잖아. 아 진짜. 거기 딱 구멍까지 뚫려 있잖아. 일부러 혹시 그거 보려고 똥구녕 구멍 뚫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좀 정신 차리고 봐. 자, 얘가 이쪽에서 출발해서 18m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자, 이 경우에 이동 거리는 얼마나 되죠? 18. 자, 얘는 18m만큼 이동을 했어요. 간 거리 12m, 온 거리 6m. 합해 준 거지. 자, 반면에 변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6m라고 하는 게 좋겠지. 오른쪽으로 6m만큼 변이하였다. 그래서 변이의 특징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옆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의 적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데, 이동거리는 계속 거리를 합해 나가는 거지. 절대 줄어들 수가 있니 없니? 없어. 거리를 줄이려고 되돌아오는 것조차도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감소하는 이동거리는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위치다라고 하면 얘는 맞아. 위치 그래프는 맞지만 이동거리 그래프는 해당 없습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 이동거리는 계속해서 더해짐으로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 따라서 이동거리,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동거리가 감소하는 구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를 먼저 보고, 속도와 비슷한 개념의 것이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속도와 속력이라는 걸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원장님 시간 연속 2시간 했니? 네. 힘들었겠구나. 자,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속도라는 개념입니다. 자, 속도는 가장 쉬운 개념으로 얘는
빠르기에다가 방향까지 포함이 되어야 돼. 어느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는 뜻이 되거든요. 속도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줍니까? 얘는 단위시간. 단위시간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1초를 의미해 줍니다. 단위시간 동안에 변 위를 뭐라고 부른다? 속도라고 불러주고 있다. 그래서 속도 구하는 식을 살펴보면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변위로 속도를 구해줄 수 있다. 단위는 어떤 단위인지 미터 세크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 자, 속도는 엄밀하게 뭐가 돼? 벡터야. 그래서 화살표 보내주는 게 좋을 텐데 일단은 뭐 많이 구분해서 안 쓸 테니까 일단은 생략할게. 만약에 속도다라고 하면 화살표 부호 붙여주는 게 맞아 원래는. 근데 원에서는 부분을 안 해. 거의 다 직선상의 운동이라서.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걸린 시간 델타 t고요. 이때 변이는 직선 방향으로 쭉 가니까 책에서는 S라는 거 또는 델타 S로 쓰는데 선생님은 델타 X라고 써줄게요. X 방향으로 진행한 갑시다 라고 얘기할게. 단위 똑같이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해서 나타내주고 있다. 자, 이게 속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속도야. 자, 조심하실 건 빠르기와 뭘 갖고 있다? 방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속도의 종류들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평균 속도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속도는 기호로 나타날 때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벡터를 표현한다면 평균의 속도의 평균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속도의 평균을 쓸 수 있고 잘 안 써 얘는. 어떤 걸 많이 써? 한글 작업으로 평자를 써놓고 화살표 붙여주나요? 또는 화살표 안 붙여줄 때는 V라고 쓰는 거. 또는 화살표 붙여줄 때 영어 표현으로 AV 또는 AVE 또는 AVG. 책마다 틀려. 그봐 AV가 뭐지? 그 평균 값나. 그렇지, 어덜트 비디오. 아 그거 알고요. 그거 알고요. 그럼 LVC가 뭐냐? 일부 어? 있어. AVEI. 애비가 뭐라고? 패드립한 거야? 익숙한 게 어덜트 비디오밖에 없지. 뭐지? 애비? 쟤도 어덜트 비디오지. 에버리지. 뭐라고? 에버리지. 이거 뭐? 애비리지? 애버리지? 야, 그럼 그 애기 유기한 거잖아. 인천에 사고가 많이 나오지? 애 버리는 거. 애 버리지. 자, 평균이라는 뜻을 써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평균 속도는 속도가 변하면서 운동하는 거죠. 속도가 변하며 이동하는 경우 속도의 변화를 무시합니다. 속도가 얼마가 되든지 무시하고 속 전체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승률입니다. 이것을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걸 평균 속도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글자 또 뭐. 자, 그래서 이걸 평균 속도라고 했는데 얘는 구하는 식이 이렇게 구해. 자, 평균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분입니다. 균이. 똑같네. 왜 똑같을까? 이 정의되는 게 일본식 교육이야. 미국식 교육은 아예 속도, 평균 속도부터 시작하고 순간 속도 다르고
넘어가는데 일본 애들은 정의부터 해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식이 겹쳤어. 모든 정의는 평균적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모든 정의는 바로 평균값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리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때요. 자, 즉 평균 속도 바라고 쓸게.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x. 즉 얘는 나중 시각 t2 빼기 처음 시각 t1분의 나중 위치 x 마이너스 처음 위치 x1으로 나타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작정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걔는 평균 속도인가요? 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잠깐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할게.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 봤어.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났대. 이거 무슨 운동이지? 거짓말. 정지한 물체의 운동이야. x가 변하지 않았잖아. 기대 긴장하지 마. 자,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속도를 살펴보는 게 속도가 이렇게 그려졌대. 자, 얘는 무슨 운동하는 거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지.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해. 자, 이때 특별한 시각이 되었을 때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뭐에 해당할까? 얘가 이동거리야. 이동거리가. 자, 그런데 말이야,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자꾸만 변한대. 시간에 따라 속도가 자꾸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고 하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한 시각이 되었을 때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뭐가 됩니까? 얘도 이동거리가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얘가 이동거리.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짝대기를 세워보자. 짝대기를 이렇게 세우자. 짝대기 세우면 위쪽에 남는 부분을 아래로 다 메꿔줄 수 있겠지. 그 얘기는 뭐야? 그 얘기는 뭐야? 전체 변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뜻이야. 면적이 같으면 전체 변이가 같대. 그렇다면 이 짝대기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노란 부분의 아래 넓이를 밑변으로 나누면 일정한 높이 값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평균 속도야. 그래서 전체 변이 면적을 밑변 시간으로 나눠준 게 평균 속도다라는 뜻이 돼버리지.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게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순간 속도를 한번 살펴보자. 지금 선배들은 물리 1등이 학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엔 누가 1등 할래? 물리 1등이 지금 구기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장군아이가 1등이야. 학교 가면은 경시대 비슷하게 그랑프리를 보지. 그랑프리 시험 보는데 이번에는 물리하고 화학에서 1등 나왔더라고. 누가 1등 할까? 저쪽 반에 평소가치가 1등 한다고 했는데 아마 현진이가 1등 할 것 같지? 네. 누가 1등 할까? 모르겠네. 누가 1등 하겠지. 근데 니네가 참 좋을 때 1등 한다. 지금 이제 선배들이 갈고 닦아놓은 게 이제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해갖고 상위권에 아주 많이 가기 시작했어. 너네 때는 훨씬 더 좋아지겠지. 2학년 선배들이 또 열심히 하는 선배들이 이제 올라가는 두개에 열심히 하는 선배들이 많아갖고 얘네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학교에 빛내야 돼. 니네 일기에서 찌질하게 왔다 갔다 할 때 가르친 게 어깨가 벌써 10기래. 지나가고 과학부처럼 될지도 몰랐대 옛날에는. 내 일기 선배들이 크도 찌질해갖고 찔찔찔 하고 다녀가지고
세월이 너무 빠르다. 선생님 인천 가고 3기부터 가르치고 올해가 29기야. 3기 이번부터 가르쳤는데 올해가 29기다. 대박이지. 어휴. 자, 이번에는 순간속도를 알아보자. 자, 순간속도. 순간속도는 자, 어떤 게 순간속도야? 어느 한순간의 속도야. 어느 한순간의 속도. 자, 얘를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변위를 뭐라고 부른다? 순간 속도라고 부른다. 얘는 기호로 나타날 때 그냥 V 화살표는 V라고 해서 첨사가 아무것도 안 넣으면 되게 순간값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V라는 녀석은 크기만 갖고 얘기해 줄게. 백탁이면 일단 다 빼버릴게. 자, 아주 짧다는 걸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을까? 극한을 취해 주죠. 리미트라는 걸 써주게 돼요. LIM 해놓고 영어로는 제한하다. 리미트 제한하는 거지. 자, 조건을 아래에다 써줍니다. 델타 t 시간의 차이를 즉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해 버렸을 때 그때에 델타 t분의 델타 x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속도가 됩니다. 순간 속도. 자, 아주 작은 델타는 뭐라고 쓸 수 있대요? 아주 작은 델타는 뭐라 쓸 수 있을까? D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학계 3년에 원영이가 대답을 당한다. 허허. 지식도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중간에 들어가고 수학만 듣다가 중간에 나중에 물리 들어가고 저걸 어떻게 사람 만드다가 이렇게 사람이 돼 있네 지금. 수업 그것도 하나도 모르네. 자, dt분의 dx라고 했습니다. 단위는 똑같이 자, 뭐가 돼? 미터 퍼 세크 되는데 혹시 이렇게 쓰는 걸 수학에서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2분 1년 일계도함수라고 하죠. 맞아요? 일계도함수는 1차 미분, 한번 미분한 것을 일계도다라고. 미분은 뭐 수업 중에 한 분들은 있지만 차수 하나씩 내려주는 거라 그랬지. 선형함수에서 차수 하나씩만 내려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순간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자, 변이 시간의 그래프, 위치 시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위치 시간의 그래프에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자, 위치 시간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해보자. 이때 특별한 시간이 이번 주부터 니네 토요일날 처음 보라고 하지. 이제 내신의 노예가 됐다. 방학 때 2월달까지는 물리 원이 다 끝날 거야. 1년 끝나고 2학기 때는 뭘 하냐면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이 지각은 전통적으로 부교재를 만들어 주실 거야. 말이 부교재지 사실 그게 주교재야. 그 주교재 갖고 시험에 많이 나갈 거야. 그래서 그걸 내용을 한번 정리해주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그 부교재 속에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 보통 선생님들이 그 문항에서 시험제를 많이 내셔. 부교재 의존도가 굉장히 걷다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 풀어보게 될 거야. 근데 문제가 지구학이란 말이야. 시험을 같이 보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부족해. 진짜 잘하는 아이가
지구과학 문제를 서술형, 되게 서술형 어마어마하게 쓰거든. 서술형을 주르르르르르 썼을 때 다 쓰면은 물리 문제 2개 정도 풀면 잘 풀고, 물리 문제를 줄줄줄줄 다 풀어갖고 지구과학 쓰려고 하다 보면 하나 2개밖에 못 쓰고. 그래서 자신 있는 것부터 쓰세요. 만약에 지구과학도 뭉쳐진다면 7기 때는 물리 따로였는데 갑자기 8기, 9기 때부터 8기, 9기 때 지구과학하고 물리가 공통과학에 합쳐 들어갔거든.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선택을 잘해서 대비를 잘해서 다 써야 된다는 얘기. 자, 이때 T1일 때 위치가 X1이야. T2일 때 위치가 X2가 돼. X2가 된다. 자, 그러면 아마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너네들이 맞아본 점수가 난생 처음 점수를 많이 보게 될 거야. 이런 점수를? 당황하지 마. 다 그래. 자, 이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만큼이 바로 뭐가 되니? 델타 T야. 이만큼은 뭐가 되지? 델타 X가 될 거야. 델타 X. 자, 그렇다면 평균 속도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자,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썼지? V 반은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썼지. 이 노란 아이의 밑변분의 높이의 B가 되네. 얘는 누구의 정이지? 자, 얘는 두 지점에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두 점 사이에 직선 기울기가 되지. 두 점 사이에 직선 기울기가 됐다. 이것에 대해서 순간 속도는, 자, 순간 속도는 자, 어떻게 쓰기로 했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쓰기로 했지. T1을 기준으로 T2를 무한히 T1에게 근접해 오고 그 녀석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얘를 연장선까지 그려버리면 뭐가 돼버리지? 접선이 되겠지. 접선을 그리는 방법이잖아. 접선 수학에서 어떻게 어떤 곡선에 대해서 두 점을 교차하는, 두 점에서 교차하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한 점을 중심으로 또 다른 점을 무한히 이쪽으로 근접시키는 방법이지. 이런 식으로 근접시켜보면 얘가 뭐가 될 순간에 접선이 된다는 얘기야. 똑같아. 얘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 아이가 점점 다가와서 이렇게 됐을 때 그 녀석의 기울기를 보자는 거야. 이 기울기가 바로 순간 속도다. 그럼 이 물체 운동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증가하고 있지. 무슨 운동이야?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유심히 보자. 그래서 기울기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속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고, 자, 이번에는 속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에 대해서. 자, 책 제목은 속력과 속도의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차이는 뭐 방향의 차이겠지. 자, 그렇다면 먼저 속력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쓸 때 V라고 쓰는데 보통 스피드라고 많이 얘기해. 그래서 아주 안타깝게도 대학물리 책을 보면요, 얘는 표시조차 없어. 기호를 안 써. 그냥 스피드라고 써 있어. 말로.
스피드라고 써 있어. 어떤 책은 S라고 쓰는 책도 있어. 엉뚱하게. 스피드 약자야 그냥 S. 그래서 특별하게 용어 정의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속력과 속도가 직선상의 운동에서 같은 경우들이 많지. 일직선상으로 쭉 가는 경우가 같기 때문에 속력의 기호를 속도 기호를 따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속력의 기호에다 벡터 표시해주면 걔 속도다라고 따로 쓰기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속력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얘는 단위 시간, 즉 1초 동안의 이동 거리야. 이동 거리는 변이보다 대체로 크거나 같지. 작은 경우는 없단 말이야. 따라서 속도의 크기보다 속력이 항상 어때?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속력 구하는 식을 보면, 자 속력 구하는 식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됩니다. 단위는 세크가 된다. 나중에 얘기했지. 오케이? 또 얘를 V라고 쓰면, 자 V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이동거리는 델타 S로 적어드릴게요. 오케이? 델타 S라고 이야기했지. 얘는 이동한 경로를 따라 모두 한 거리가 된다라고 하죠. 단위는 세크다. 자, 얘도 역시 평균값과 순간값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평균값과 순간값의 정의가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죠. 자,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속력이 변화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속력의 변화를 무시하고 속력의 변화를 무시하고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가 속력입니다. 이것을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추워? 나는 더운데? 문 열어놔도 더운데? 다리가 추워? 다이아 추운 거 옷이 다리가 보는데 왜 위에다 입고? 왼쪽 한쪽 다리, 이쪽 다리, 한쪽 다리, 두쪽 다리로 덮는 거지. 특이하네. 진짜예요. 이걸 진짜예요. 아마 1월부터는 분반을 해갖고 수업을 할 거예요. 분반하고 수업하는데 분반 기준은 아마 수학 시험을 볼 거예요. 공부 지지게 안 하면 그 시간에 잘릴지도 몰라. 밥도 보자고 하는데 선생님이 강제했어요. 우리는 다 그게 그거겠지. 반대를 일단은 했어. 방학 과목으로 반대했는데 수업 과목으로 그냥 분반하게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아마 입학 기념 시험을 볼지 아니면 주말에 보는 주평가를 이용해서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평균 속력은 얘를 똑같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이유가 똑같아, 그지? 얘도 이동거리,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 대해서 전체 면적을 뭘로? 밑변, 시간으로 나누어 구했거든. 그래서 얘도 역시 자 똑같은 방법인데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 자 이동한 거리 조심해줘야 돼. 얘는 실제 계산할 때 미터 퍼 세컨드 기호로 나타내주면 V 바라고 쓰고 V 바는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쓴다.
어떤 책에서는 얘를 그냥 T분의 S라고 쓰기도 해. 이 의미는 델타가 생략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평균 속력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순간 속력이 있어. 자, 순간 속력이 있는데 순간 속력은 어느 한 순간의 속력이야. 자, 어느 한 순간의 속력이면서 또 얘는 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를 의미해줍니다. 이것을 순간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칙 똑같아. V라고 하는 녀석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 또는 DT분의 DS라고 쓰는 것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프도 똑같겠네? 네, 맞아요. 그래프도 똑같이 그려요. 두 점 사이 직선의 기울기 하면 평균 속력, 한 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하면 순간 속력,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가장 대표적인 아까 얘 두 가지 똑같이 한번 써볼까? A에서 B점까지 40m를 이동하는데 7초가 걸렸대요. 다시 자, B에서 C까지 30m만큼을 이동하는데 3초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속 평균이 되겠지. 평균 속력은 얼마이고 또 순간 평균 속도는 얼마입니다. 이거를 계산해. 자, 평균 속력은 전체 몇 초가 걸렸죠? 10초. 자, 10초가 걸렸고요. 몇 미터 이동하였죠? 70m만큼 이동했어요. 얘는 얼마? 7.0m/s다. 왜 0 썼을까요? 이 숫자 두 자리 나누면 답도 이 숫자 두 자리니까 7.0이야. 보통은 무시하고 쓰는데 가끔 물리 선생님들이 이거 되게 꼼꼼하게 다루는 선생님들 가끔 있을 수 있어. 자,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죠? 10초 동안에 얼마? 50m만큼 이동했어. 따라서 그 크기가 5.0m/s가 된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 바로 얘가 균이었잖아. 자, 또 다른 형태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왔다 갔다 했던 거 그거 갖고 얘기해보자. 자, 왔다 갔다 했던 게 있었어. 처음 위치에서 시각이 0인 위치에서 얘는 6m의 위치에 있어요. 자, 시각이 똑같이 갈까? 7초일 때 물체는 18m에 있었고 시각이 전체 10초가 되었을 때 그럼 전체 갔다 왔다 가는데 시간이 10초 걸린 거지. 그래서 얘가 12m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지?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니? 10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했어? 18m. 이것도 찰지게 하는구나. 18m를 이동했어. 그럼 얘는 얼마? 1.8m/s. 1초에 8m, 1.8m 가는 볼로 움직이는 거지. 자, 이번에는 평균 속도는 얼마나 돼? 자, 평균 속도는 크기가 10초 동안에 얼마? 6m의 변율을 가지니까 0.6m/s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어.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얘는 같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0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변이는 그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와 같겠지. 엄청나게 짧아서. 그래서 얘들은 순간값들은 모두 다 같다라고 기억해두면 되겠다. 자, 시선 적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책으로 보도록 할게. 위치 시간의 그래프 분석. 그림은 자동차 A와 B가
직선 도로를 따라 달릴 때 자동차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A와 B의 운동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 물체의 위치를 여기는 S로 놓고 S로 표시해 줬는데 그냥 위치라고 써줄게. 자, 이렇게 표시해 줬는데 A라는 녀석을 살펴보니까 A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갔다가 온 거지. 얘도 갔다가 왔어. 이동거리. 자, 변이보다 더 커. 반면에 B라는 물체는 이렇게 이동을 했어. 자, 이 두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두 녀석의 변이가 어때? 같지. 평균 속도도 같아. 하지만 이동거리는 얘는 갔다가 이만큼 왔고 얘는 이만큼밖에 이동하지 못했어. 따라서 이동거리는 누가 더 커? A가 더 크게 나타나. 그러면 평균 속력은 누가 더 클까? A가 더 크겠다라는 얘기지. 특징 보니까 이게 얘 기울기 봐봐. 기울기 점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지. 속도가 점점점 준 거야. 플러스 방향 가면서. 그랬다 기울기가 0이 됐어. 어떻게 된 거야? 멈춘 거야. 멈춘 순간에 운동 방향이 바뀌겠지. 그리고 마이너스로 점점 빠르게 되돌아오겠지. 얘는 항상 일정하게 쭉 계속 가지. 평균적인 기울기와 순간 기울기가 항상 같아.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같은 물체 운동이야. 이 운동이 앞바닥에 있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가속자,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속도가 일정한 운동인데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자, 이런 운동이 있다. 이 대표적인 운동은 어떤 운동이니? 자, 에스컬레이터. 또 뭐가 있죠? 무빙워크. 부평역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는 이렇게 하는 거. 인천공항에 있는 거. 엄청나게 긴 거. 원인저역에 돼 있어. 좀 역과 역 환승 기간이 긴 구간에는 다 있어. 이쪽 보면은 이것도 어디야? 저기 부평시청역에 돼 있어. 무빙워크. 좀 걸어가는 기간이 긴 데는 그것도 걷기 귀찮다고 다 놓더라. 놓는 건 좋은데 틀지 않는 데도 많아. 안 틀어. 롯데백화점 옛날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다. 구월동에. 그지? 많이 싸돌아다니는구나 주원이는. 자, 그래서 무빙워크 또 뭐가 있죠? 컨베이어. 굉장히 내려봤어? 컨베이어 벨트. 자동차 조립하고 하는 그 이동하는 장치들은 속도가 계속 바뀌면 작업자들 뒤져. 항상 일정한 속도로 와야 돼. 그래서 작업 효율이 좋아. 안 그러면 멈춰야 돼 중간에. 그러면 손실이 더 크겠지. 자,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등속도. 그 다음에 이 책에 주어진 것도 드라이 아이스팅이 옵니다. 필름통과 같은 조그만 통에 드라이 아이스를 담고 구멍을 하나 내 뒤집어놔. 그럼 바닥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여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빠져나오면서 얘를 살짝 들어줘. 바닥과 마찰이 없단 말이야. 그때 수평 방향으로 툭 치면 얘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이동할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분식집에서 국물 있는 음식 시켜놓고 있으면 볼 수 있어. 국물통이 자꾸 움직이지. 국물 그릇이 자꾸 움직이는 거 못 봤어? 너 무서워서 안 움직이는구나. 국물 있는 아이가 바닥에 턱이 져 있고 속에 빈 공간이 있거든. 뜨거워지니까 공기가 팽창을 해. 팽창하면서 옆으로 새나가. 새나가는 동안에 살짝 공중에 뜨거든. 마찰이 없으니까 쭉 미끄러져. 그랬다 또 주저앉지. 또 한참 있으면 또 쭉 움직여져. 계속 반복적으로. 싫으면 어떻게? 먹어야 돼.
그 뜨거운 걸 다 휴지 받쳐놓으면 되지. 좀 다 빠져나가지 섬유 사이로. 자, 이런 등속도 운동은 두 가지 그래프와 두 가지 식이 중요하답니다. 자, 이쪽에 속도 V라고 하자. 얘는 일정한 방향이 직선상을 달리는데 델타 P분의 델타 X라고 표현해 주는데 많은 책들이 얘를 그냥 T분의 S라고 써주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일단은 T분의 S로 가도록 할게. 이 값이 항상 어떻다고 했어? 일정하다.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지. 자, 이때 S라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V 곱하기 T라고 써줄 수 있네. 자, 살펴보니까 V가 일정하니까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변화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이거에 대한 그래프 두 가지를 그려줄 수가 있어. 첫 번째 그래프,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를 살펴보면, 자, 속도가 항상 어떻게 나타난다? 아까 썼던 것?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때 특정한 시간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네. 얘가 바로 뭐야?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특정한 시간일 때 이동거리, 즉 그래프 아래 있는 면적은 S는 VT가 됐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자, 한편 ST 그래프를 기억해두자. ST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자, S가 비례해서 증가하지.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고 해. 이때 기울기가 바로 속도가 된다는 거지. 특히 이 운동은 평균 기울기와 순간 기울기가 항상 같은 아이지. 그래서 평균 속도와 자, 순간 속도가 같은 물체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가장 쉬운 부분인데 가볍게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주로 벡터 스칼라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 뒤쪽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계산도 중요한데 학교 자체에서도 그래프 문제 되게 많아.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쭉 나란히 달리거나 또는 마주보고 달리거나 여러 가지 조건 갖고 문제 푸는 거 수능형 문제들인데 그 부분들이 많이 응용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형, 최진영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